네, 축하해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야 정말로 좀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글라스가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레이벤과 협업해서 만든 이 레이벤 스토리라는 제품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사실 9년 전에 2012년 6월 27일 구글에서 먼저 스마트 글라스가 발표되었는데 해당 제품은 굉장히 혁신적이었지만 몇 가지 큰 문제점들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우선 실용적이지 않은 디자인과 무게,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문제가 바로 사생활 침해였는데요. 해당 이슈가 구글 글라스의 발목을 잡았어요. 구글 글라스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논란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출시한 이 레이벤 스토리도 이 사생활 논란이 벌써부터 이슈인데요. 9월 18일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는 레이벤 글라스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게 맞는지 페이스북에게 이를 입증하라고 입장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왜 항상 이 스마트 글라스에는 이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페이스북이 만든 이 스마트 글라스는 어떤 디자인과 성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글라스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미리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해봤는데 아주 재밌고 기발한 제품은 맞지만 한국에서 사용하기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까 오늘 리뷰를 꼭 다 보시고 나서 구매를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짠! 자, 우선 첫 번째 알아볼 건 가격인데요. 레이벤 미국 사이트에서 구입했고요. $299인데 환율이 높아지고 카드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약 37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200가 넘기 때문에 관세가 붙는데 관세가 정확히 7만 500원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송 대행비 한 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다 합쳐보면 이 친구를 사는 데만 4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어요. 저 호구된 건가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총 20가지 이상의 스타일로 즐길 수가 있는데 3가지 프레임이 있고요. 4가지 색상과 6가지 렌즈 유형이 있습니다. 나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서 개성을 뽐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싹 열어서 뚜껑을 딱 까면 바로 본체가 보이고요. 짜자잔, 이게 바로 충전 케이스입니다. 비에노의 이 에잇이 생각나는 그런 충전 케이스고요. 열면은 안쪽에 본체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하고, 그 안쪽 구성품으로는 C2C 타입 케이블, 그 안쪽에는 이 선글라스를 담을 수 있는 융이 있고요. 또 그 안쪽에는 사용 설명서, 보증서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본체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글라스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예뻐야 되는데 바로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떨리는 순간이죠. 여러분들이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짜잔. 자, 요런 디자인이에요. 요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측면에서 보면 요런 느낌, 반대편 요런 느낌을 갖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자, 어때요? 오늘 제가 선글라스를 끼기 때문에 이 선글라스에 좀 잘 어울리는 착장을 했는데 괜찮나요? 제가 봤을 땐 디자인은 굉장히 무난한 선글라스 디자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벗어서 한번 보자면, 짜자잔, 여러분 믿기시나요? 이게 바로 스마트 글라스입니다. 와, 일반적인 선글라스 같은데 이 군데군데 스마트 글라스의 특징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자면, 자, 우선 여기 양쪽에 카메라가 있는 게 보이시죠? 500만 화소의 듀얼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위쪽에 LED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 여기에 하얀색 불빛이 들어오게 돼요. 전면의 스마트 글라스 특징이 이게 끝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선글라스 프레임이고, 이 렌즈에는 레이벤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레이벤 그런 로고 각인이 되어 있고요. 이제 신기한 특징들이 이 뒷부분에서 나와요. 자, 안경테를 싹 열어보면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선글라스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짝 두꺼워졌다가 얇아지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레이벤이라고 써있고 특별할 건 없어 보이고요. 안쪽에도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이런 각인들이 다양하게 들어있고요. 여기 보면은 특이하게 버튼이 하나 있어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자, 여기 전원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끄는 거고 이렇게 하면 켜는 겁니다. 이렇게 밀고 있으면 이제 페어링이 되는 그런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짜잔, 제가 방금 전원을 켜서 이 페어링 모드로 들어갔다. 안쪽에도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선글라스를 장착하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빛이 좀 퍼져가지고 보여요. 그래서 뭐 하얀 불이 들어오든 빨간 불이 들어오든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징들이 또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마이크 구멍이 지금 하나 보이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도 보시면 여기에도 마이크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끝일까요? 아니죠. 굉장히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보여드리기 힘든데요. 이 레이벤 이 로고, 이 R자 안에 마이크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총 트리플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쪽에 버튼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양경테 부분이 바로 터치패드예요. 아, 참 또 안 보여드릴 뻔했는데, 여기 보시면 스피커 구멍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반대편에도 양쪽에 스피커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사운드가 나와요. 자, 무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선글라스랑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갖고 있는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비슷한 디자인처럼 보이시죠? 이게 무게 얼마나 되냐? 36g 정도 나오고요. 자, 이 스마트 글라스
선글라스 레이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49g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가 얇은 일반적인 선글라스랑 13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선글라스 무게랑 크게 차이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접었을 때 여기 충전 단자가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충전이 되는 방식이냐, 짜잔, 이 케이스 왼쪽에 보시면 이 핀이 있어요. 충전 단자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석식으로 탁 붙으면서 충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LED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C타입 충전 포트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꽤나 고급스러워요. 어쨌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충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접더라도 충전이 가능한 그런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완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록색 불이 뜨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똑똑한 게 바로 펼치자마자 자동으로 작동을 하고요. 핸드폰과 페어링이 돼요. 조작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 딱 착용을 하고요. 여러분 멋부리는 거 아닌데 선글라스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선글라스는 딱 맞춰서 착용하는 게 아니라 살짝 내려서 착용하는 게 국룰이죠. 여러분 멋부리는 거 아닌데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버튼이 있었죠, 안경테에.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찰칵하면서 사진이 찍히고요, 짧게 누르면 영상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제 스마트폰에 연동을 해놨거든요. 이런 페이스북 뷰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깔게 되면 이 레벤 스토리랑 이렇게 연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우측 상단에는 배터리 잔량, 글라스는 100%, 케이스는 지금 한 11% 정도 충전이 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방금 제가 사진을 찍은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전화가 왔을 때는 이 안경테 부분을 2번 터치하면 전화 받기가 되고요. 또 2번 터치하면 통화 종료가 됩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도 얘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데 보여드릴게요. 요즘 국룰로 들어줘야 되는 에스파의 세비지. 자, 지금 제가 화면 녹화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한 번 터치하면 재생이 되고요. 다시 한 번 터치하면 정지가 되고요. 자, 재생시킨 상태에서 2번 터치하면 다음 곡, 3번 터치하면 3번 터치는 없나 봐요. 어쨌든 2번 터치하면 다음 곡까지 재생이 됩니다. 그럼 볼륨 조절을 어떻게 하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자, 이 안경테에서 뒤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볼륨이 작아지고요, 앞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볼륨이 높아집니다. 쉐이드를 한번 켜볼까요? 좀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조작법은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실사용하면서 요거를 한번 사용해봤는데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집 앞에서 형이랑 1인칭 액션극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굉장히 저 형이 좀 초딩처럼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식사하러 갈 때도 선글라스를 끼고 먹방을 찍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먹방을 한번 찍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앵글이 정확히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영상을 찍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로 찍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화질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꽤나 괜찮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500만 화소 카메라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제가 키우는 반려견이죠. 브랜드는 좀 1인칭으로 찍을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들과 영상들을 찍을 수가 있게 됐었습니다. 자, 우선 사진 같은 경우에는 2592x 1944 픽셀로 촬영이 되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1184 곱하기 1184 3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은 30초까지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0초 넘는 영상을 찍고 싶다, 그렇다면 30초마다 끊기기 때문에 계속 추가로 촬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LED 인디케이터가 어떻게 보이나 좀 궁금하실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자, 요 정도 LED 인디케이터가 켜져요. 그러니까 막 엄청 티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저게 뭐지? 뭐 묻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막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정면에서도 한번 보시면 제가 만약에 영상을 찍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보이시죠? 이게 그렇게 막 티나는 느낌은 아니에요. 자, 촬영이 끝났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LED가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 레이벤 스토리 같은 경우에 사생활 침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 귀 옆에서 스피커가 나오는데 이 느낌이 굉장히 좀 신기해요. 당연히 이어폰들보다는 음질이 떨어지지만 생각보다 꽤나 괜찮은 음질을 갖고 있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까지 접으면 연결 해제가 안 되는데 조금 더 접으면 연결이 해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노래는 이제 세비지가 좋겠죠?
자, 이렇게 스피커도 한번 체험해 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귀 옆에서 나오기 때문에 볼륨이 꽤나 높고요. 제가 바깥에서 사용해 봤는데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최대 볼륨을 놓으면 웬만한 거 다 들립니다. 근데 웃긴 게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크게 들리지만 상대방한테는 별로 크게 안 들린다. 마치 이어폰을 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작게 들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일반적으로 제 귀 착용하고 들었을 때 지금 실내에서 이 정도면 꽤나 큰 소리거든요. 적당히 음악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소리인데 요거를 조금만 떨어져서 듣는다면 상대방한테는 이렇게 들릴 거예요. 마이크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크게 들려도 상대방한테는 적게 들린다. 굉장히 신박하고 이게 생각보다 우퍼가 좋습니다. 그래서 둥둥거리는 느낌이 꽤나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 스피커에 좀 신경을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 글라스에 들어가 있는 스피커 치고 굉장히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 성능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성능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마이크 테스트는 어떻게 했냐? 그냥 1인칭으로 한번 녹화하는 그런 모습을 촬영을 해봤고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레이벤 스토리의 마이크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거울 앞에서 혼자 떠들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소리가 울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필터링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인디케이터 불이 들어와 있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크는 지금 들으시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통화 품질도 좀 궁금한데요. 얘가 이어폰이 아니지만 사실 이어폰 대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통화 음질은 어떤지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조용한 거실에 있는데요. 현재 데시벨은 한 45dB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조용한 상태에서 통화 품질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이 레이벤 스토리의 마이크에 들어가는 통화 품질이고요. 보통 웬만한 커널형 이어폰보다 괜찮거나 아니면 그랑 좀 비슷한 수준의 통화 품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조용한 상태에서는 이렇고요. 시끄러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소음을 좀 켜놓은 상태고요. 현재 데시벨은 아까보다 한 20dB 정도가 높은 한 67dB 정도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카메라에 달려있는 마이크로 여러분 듣고 계시고 바로 이 레이벤 스토리의 마이크로 한번 통화 품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끄러운 상태에서 이 레이벤 스토리의 마이크로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아까 조용했을 때는 썩 괜찮았는데 이 시끄러울 때는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마! 물지마! 자, 통화 품질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화 품질도 한번 녹음을 해서 들려드렸는데 통화 품질도 웬만한 그 커널형 이어폰과 비슷한 수준의 통화 음질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꽤나 쓸만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마트 글라스는 이 유리 안에 다양한 정보들이 뜨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AR 글라스를 상상하셨을 텐데 얘는 그 기능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글라스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그것 빼고 모든 걸 지원하는 그런 스마트 글라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웃긴 게 뭐냐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얘가 듀얼 카메라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자마자는 한 가지 카메라로 찍은 듯한 그런 앵글을 보여주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두 가지 앵글을 합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가운데 아래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재밌는 효과들이 나와요. 자, 보세요. 짜잔. 그 카메라를 양쪽에서 찍기 때문에 뭔가 약간 입체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막 손이 좀 찢어지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발전해야 되는 그런 기능으로 보이고요. 쉐이크를 눌러보면 자, 이런 효과. 여기를 누르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런 효과가 생기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제 포커스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곳에 포커스를 둘 수가 있어요. 바깥에 포커스를 두면 보케 효과처럼 안쪽에는 이제 초점이 안 맞게 되고 이 바깥쪽에 초점이 맞게 되죠. 그런데 손바닥을 누르면 손바닥에 초점이 맞게 되고 뒤쪽은 다 보케 효과처럼 날아가게끔 이런 효과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 바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공유할 수 있게끔 우측 하단에 이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니 뭐니 페이스북이니 이런 데다가 다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요 음성인식 기능도 있는데요.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진 찍거나 동영상 찍기 이런 건 가능합니다. 한글은 아직 지원하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ey Facebook, take a picture. 지금 사진 찍었죠? Hey Facebook, take a video. 지금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LED 인디케이터가 켜져 있죠. 이 안쪽 인디케이터에도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보게 되면 눈이랑 가깝기 때문에 얘가 불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이제 G15라는 그린 색상 렌즈인데 저는 좀 그레이 색상 렌즈를 원했는데 이게 살짝 그린 색상이라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실사용할 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요. 안경테를 만지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음악들이 재생이 돼요. 그게 조금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도 안경테 잡는 딱 그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냥 착용하려고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사진이 찍히거나 동영상이 찍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다시 디자인 얘기를 살짝 하자면 디자인이 굉장히 무난하다. 미국에서 만든 그런 선글라스인데도 불구하고 저처럼 동양인이 사용해도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 선글라스 디자인 다 잘 어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레이벤 같은 경우에는 선글라스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다 보니 가장 대중적인 디자인을 이 레이벤 스토리에 적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레이벤 스토리 유튜브를 보시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 일단 뭐 스타일리스트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옷 같은 거 고를 때 양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죠, 이제 디제잉 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디제잉 하면서 음악도 듣고 녹화도 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미니 스타일러 리뷰였던 영상인데 이렇게 양손이 필요한 1인칭으로 찍어야 되는 이런 영상들, 이런 거 찍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찍었냐, 자, 이런 셀디라는 제품을 사용했거든요. 목에다 거는 마운트예요. 그래서 요거를 목에다가 걸고 앞쪽에 액션캠을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촬영하는 건데, 사실상 이것도 거리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드는 물건들은 좀 앵글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좀 불편한데 그런 앵글들은 요 선글라스로 촬영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서도 화질이 500만 화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리뷰 영상 촬영하기에는 아직 좀 저화질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영상들만 촬영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이 이런 스마트 글라스만 있으면 1인칭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니 확실히 재밌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추천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이제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사용하기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게 뭐냐?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 어플 하나 보여드렸죠? 이게 페이스북 뷰라는 어플인데,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렇게 페이스북 뷰라고 검색을 하면 이상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찾았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도 한번 찾아봤는데 아이폰에서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한국에서 지원하지 않는 앱이구나. 큰일 났다. 왜냐면 이렇게 외국에서만 파는 제품들은 한국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플들 이런 게 꽤나 많거든요. 한국에서 공식 인증을 안 받았던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 어플을 다운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운받아야 되냐? 안드로이드만 가능하고요. 이 구글에다가 이제 페이스북 앱 APK를 검색하셔서 그렇게 다운받는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다운받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다운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 아이폰은 APK 이런 파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드로이드 유저여야 된다, 그리고 APK 다운을 받으셔야 된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요. 자, 그거 외에 그냥 이 선글라스, 스마트 글라스에 대해만 한번 확인해 보자면, 저는 솔직히 가장 대중적인 스마트 글라스를 페이스북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는 일반적인 선글라스고 이 선글라스를 착용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보통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스마트 글라스고 굉장히 좀 꼴보기 싫은 그런 디자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룩이랑 안 어울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얘는 그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을 채택을 했고, 무난한데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그런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고, 얘한테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휴대폰과 떨어져 있어도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휴대폰과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최대 50개의 비디오를 촬영해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0개의 사진을 촬영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가 자체적인 저장 공간에 저장을 해놨다가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면 그쪽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내부적인 저장 공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꽤나 유용할 것 같다. 스마트폰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냥 얘만 있으면 이렇게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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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찍은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우측 하단에 추가로 4개 찍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걸 누르면 바로 이제 여기에 업데이트가 되는데, 안 누르셔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런데 빠르게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한번 눌러보면, 자, 바로 하나씩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짜자잔, 방금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봐도 화질은 별로긴 하네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페이스북과 레이벤이 협업한 레이벤 스토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요즘 페이스북이 이 웨어러블 기기들,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레이벤 스토리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까지 좀 대중화되지 않았던 그런 아이템들을 페이스북이 좀 대중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VR이 아무나 살 수 없는 그런 기기가 아니고 조금만 투자하면 살 수 있는 그런 기기로 바뀌었고요. 이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투자하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로 탈바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페이스북이 이제 이걸 토대로
대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AR 글라스도 추후에 출시할 것 같은데 애플 글라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갤럭시 글라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과연 이 스마트 글라스 시장은 누가 씹어 먹을지 추후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쓰기는 힘들지만 상당히 만족하는 제품이다. 여행 가서 뭐 친구들 찍거나 가족들 찍어주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정상에 좋은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잘 보시고 누르시면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